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조주빈 사건으로 N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을 완전 강타했었죠. 그런데 텔레그램의 어떤 채널과 또 대화방을 통해서 피해자의 얼굴하고 음란물하고 이제 같이 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하죠. 합성해서 이걸 유포한 5명이 검거됐는데 그중에 주범이 2명이에요. 40대의 박모 씨 그리고 31살의 강모 씨인데 이 사람 둘이 서울대 출신이고 또 피해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잡혔는데 잡힌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대 입구역이에요. 그래서 서울대가 다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범행 방법이랄지 또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요, 2명, 박모 씨, 강모 씨는 서울대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방, 대화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자기의 지인 또는 어디 대학교에 있으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하고 음란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이 한 61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2명 정도가 서울대 출신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서울대 출신 여성, 서울대생의 출신의 여성의 얼굴을 어떻게 합성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인들끼리는 서로 핸드폰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으면 카톡에 친구로 또 되고, 그럼 카톡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 프로필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한 거고, 또 졸업 앨범에 졸업 사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딥페이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다음에 합성하고 한 다음에 텔레그램에 어떤 비밀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한 50명 정도 굉장히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진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즐기는 거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합성물을 사진도 되고 영상물이죠. 이걸 피해자한테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받아봤을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야? 왜 내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알고 나에게 보냈을까라는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보낼 정도면 나의 지인일 것이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텔레그램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 12명 이상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다 수상중지하거나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 한국의 카톡이랄지 그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문제가 됐을 때 IP 추적을 통해서 수사하면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은 일반 SNS에 비해서는 고도의 보안성을 가진 것이고 항상 저 사람과 대한 내용을 어느 일반이 다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서버 자체가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리 범죄 행위를 텔레그램 통해서 사이버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캡처하는 거죠. 캡처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는데 경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중지나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혐의 결정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고소하고 신고해도 결국은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번에 잡게 됐느냐? 우리가 텔레그램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추적단 불꽃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난번 조주빈 N번방 사건인데 여기에 있는 활동가들이 활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고 그게 다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여기에 활동하는 원운지 씨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동안 자기가
변태적 성욕을 가진 30대 남성인 것처럼 거짓 활동한 거예요. 그쪽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는 미모의 부인이 있다. 가상의 미모의 부인이 있다고 거기에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모 씨나 강모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추적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노골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부인의 어떤 막 그 성적인 거, 가상의 부인이요. 이제 성적인 것이 뭘 좋아하느냐는 막 변태적인 거 많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대답을 했는데 이 가해자들이 이제 박모 씨, 강모 씨죠. 뭐 팬티를 좀 내가 가질 수 있냐, 소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텔레그램만 통해 갖고는 2년 동안 했지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부인, 가상 부인이요, 팬티를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볼 거냐. 그래가지고 정했는데 어디였냐면 바로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대 쪽을 잘 알겠죠. 그래서 서울대 입구에서 만나자고 해서 결국은 잡았어요. 이제 잡고 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능지 씨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그래요. 뭐라 용건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잡혀서 구속돼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사자가 맞다 해서 체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텔레그램과 관련된 범죄를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식 리딩방 사기랄지 코인 사기 이런 것들이 횡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방을 폭파해버리고 퇴출해버리고 또 퇴출 안 한다 하더라도 IP를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고해도 범인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아까 추적단 불꽃에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는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상 대화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한다 할지 그럼 만나자면 안 만나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자기가 나오게 되면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체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추적단 불꽃에서는 대화를 하면서 이제 팬티를 입기로 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낸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딩방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코인 사기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신고하면 경찰이 사이버 뭐 능력이 순전히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경찰과 협조해서 체포를 해야만이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